쿠팡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을 텐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다.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죠. 상장 재료 소멸이 나왔다. 상장일에는 반짝 상승 하락할 확률이 크다. 이 패턴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을 해서 홀딩을 하지 않았겠죠. 오늘 상한가 갈 거라고 한껏 기대를 부풀어서 추격하고 무대응하신 분들은 손실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과거 사례 볼게요. 여기서 9% 튀었다가 빠졌어요. 여기 반짝 상승 여기 나왔거든요. 이거랑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얘처럼 이렇게 크게 계속 빠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단기적인 흐름에서 재료 소멸,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이렇게 크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추이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DPC 같은 경우는 요때 상장했는데 반짝 상승조차도 없이 그냥 바로 하락을 해버렸고요. 아무튼 정석적으로 재료 소멸 하락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게 상장한다 해서 그 상장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 흐름을 숙지하시고 재료 소멸 이 흐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동방 차트 볼게요. 2,000원대 제가 추천을 했고 쭉 선반영으로 올라갔고, 고점이 2월이다. 상장은 3월 12일인데 이때가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인 여기가 고점이다. 초보분들은 상장을 하면 그때가 고점이 될 줄 아는데 현실과는 다르다 이거죠. 다음 KTH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은 2월 17일, 3월 12일은 반짝 상승하락. 3월 12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을 주의하라고 했고, 그대로 정석 흐름. KCTC 얘 같은 경우가 제일 크게 반등이 나온 경우죠. 하지만 고점은 역시 2월 18일로 동일하고, 오늘도 반짝 상승 하락, 반짝 튀었다가 빠졌어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오늘 9시 1분에도 제가 쿠팡 관련주가 상승 출발을 하는데 반짝 주의 경고 줬습니다. 반짝 경고 뭐 다 설명한 거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미 다 여러분들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반짝 주의하면 다 알아먹는 거죠. 정석 패턴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야. 하루 만에 그냥 하한가를 맞아버린 거지.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막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상한가 가려나 보다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하락하니까 대응 못하고 여기서 짧은 손절하면 다행인데 못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면서 결국은 하루 만에 하한가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온 거죠.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하루 만에 단기에 큰 손실을 볼 필요는 없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숙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태는 당하지 않았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쿠팡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으니까
초보분들은 상한가를 마냥 기대하면서 추격했다가 손실을 보는 거고요. 고수분들은 뭐 고수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 잘 보고 제 톡 잘 따라왔으면은 요 흐름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신아야, 흥국 FNB는 쿠팡 관련주고 상승이 나왔던데, 상한가 갔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쿠팡 관련주가 제대로 상승이 나온 거는 한국전자홀딩스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고, 흥국 FNB는 다른 이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기존에는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맞아요. 맞고, 오늘 상한가 이유는 쿠팡이 아니라 마켓컬리 상장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다른 업체들도 마켓컬리나 뭐 스마트 스터디나 이런 게 또 기대감이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 이유로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보시면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리오님이 흥국 FNB를 알려줬고, 제가 3,900원 밑에 매수해라.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라, 얘가 쿠팡이 아니라 마켓컬리로 부각을 받았다. 마켓컬리. 그래서 제가 추천을 오늘 준 거예요. 오늘 줬고, 눌림 매수 추천을 2번 했는데 2번 다 체결은 안 됐어요. 체결이 안 되고 돌파 매수자만 수익이 났는데, 아무튼 종목을 잘 찍어줬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추격할 때는 마이너스 3% 잡고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추격했으면 마이너스 3% 안 걸리고 계속 쭉쭉 올라갔어요. 또 이후에 리오님이 KC피드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얘네도 마켓컬리 관련주다 알려줬고, 2% 6%대에서 알려줬는데 둘 다 상한가를 갔고요. 이런 것도 정보를 보면서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또 흥국 FNB는 제가 19년부터 이런 차트는 별 걱정이 없다, 중기 포지션이면 길게 봐라 했고, 오늘까지 보면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90%. 차트가 작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차트를 가서 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이때죠. 요 구간에서 제가 이미 이 역배열을 벗어났고 행보가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행보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걱정이 없다. 여기서는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줄줄줄 내려가니까. 반등의 흐름이 전혀 없잖아요. 반등의 흐름이 없이 계속 내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제가 다 위험하다고 하는 자리고, 이렇게 행보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괜찮다,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매수를 해볼만 하다 하는 자리로 알려주고 있죠. 이때 하락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거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서 길게 봐도 된다고 했고, 계속 이게 박스이기 때문에 결국 박스를 뚫고 상승이 나왔죠. 이런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봉을 봤을 때 바닥 행보 혹은 바닥에서 이제 갓 올라오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구간, 박스 뚫고 올라오는 구간, 이렇게 박스 상단 저항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길게 봐도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자리에서 바로 쭉 가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흔들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잘 올라가거든요. 타점 공부했고,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은 쿠팡의 날이 아니라 마켓컬리의 날이었죠.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얘네. 마켓컬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먹거리 로켓 배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거리를 빠르게 배송을 해주는 업체고요. 리오님도 여기를 자주 이용하던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쿠팡처럼. 쿠팡이랑 마켓컬리가 이제 이용자가 많으니까 근로자들은 진짜 빡세고 힘들고 뭐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인기가 좋으니까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관련주를 볼게요. 관련주를 보면 마켓컬리 관련주가 4개가 상한가 같고요. ECS도 리오님이 도중에 알려줬고 요거 다 정리하세요. 외우면 좋고 물론 다 외우지 못하죠. 일단 대장주는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다 종목 정리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고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이 왜 오르는가 알아야지. 모르면은 오늘도 흥국 F&B가 쿠팡 관련주인지 알고 쿠팡 관련주가 아직 안 죽었구나 착각해서 동방이나 KTC 같은 거 잡고 끌려 내려가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딱 이게 중요하다고. 흥국 F&B가 쿠팡이 아니라 마켓컬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다. 이것을 딱 인지하고 있었어야지 쿠팡 관련주를 엉뚱한 걸 잡고 홀딩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흥국 F&B가 올라가니까 쿠팡 관련주가 아직 살아있구나 안 죽는구나 해가지고 동방 같은 거 붙들고 있다가 종가까지 들고 있다가 크게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과서 차트예요. 이것도 교과서 차트니까 한번 볼게요. 추천을 작년 11월 말 12월 초 했고요. 지노맨 컴퍼니랑 또 뭐 하나 같이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두 개 아마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고 아니다 이거 차트 추천하고 나중에 알았다. 차트로 추천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추천하고 홀딩을 강력하게 줬던 것 같고 단계 70% 상승 나오고 이제 상장 재료 소멸 경고하고 빠졌죠. 그 이후에는 오늘은 반짝인데 이때 시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2월 2일에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2월 3일에는 반짝 상승할 확률이 큰 거죠. 90% 확률로 반짝 나오니까. 하지만 길게 봐도 된다. 왜 길게 봐도 되냐고 했냐면 요 당시에 보면 하방이 멈췄어요. 그쵸? 이렇게 박스 주면서 하방이 멈췄고 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똥을 다 쌌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길게 봐도 된다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쿠팡주, 마켓컬리주 대응법이랑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 대응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요거겠지. 1, 2, 3번 1, 2, 3번일 테니까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볼 순 없고 동방이랑 이런 거 몇 개만 볼게요. 동방은 제가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했고
4,400원 정도거든요. 4,400원 이탈 없으면 더 간다 해서 여기 재추천했고요. 이탈이 없으니까 올라가죠. 여기랑 지금이랑 좀 유사한 자리예요. 지금 명확하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작은 박스거든요. 박스. 여기도 박스인 거고, 박스 하단이 이탈만 없으면 된다. 동방이 지금 박스 하단 가격은 8,700원이에요. 그러니까 8,700원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8,700원. 그 다음에는 7,600원. 7,600원 다음에는 6,000원. 끄어드릴게요. 8,700원, 7,600원, 6,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첫 번째 요겁니다. 이게 이탈하면 피곤해진다. 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KTH. 얘는 이미 깨졌죠. 여기였는데 가격으로 치면 만원, 1300원 정도였는데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동방은 그나마 박스를 지켜줬는데 얘는 박스를 이탈을 한 게 되어버려가지고 힘이 더 약할 거고, 남은 지지가 9,250원, 8,000원, 요 두 개 기준 잡으시고요. 이런 거는 올라오르면 요거를 끊고 올라와야 되죠. 저항, 저항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종가상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돼요. 다음 KCTC. 얘가 제일 강한 흐름이죠. 얘는 심지어 21선을 지키고 있어요. 21선을 넣어보면 앞에 두 종목은 다 21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21선을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강한 흐름이고, 이 종가상 7,900원 7,9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은 7,500원, 그 다음 6,700원, 다음 6,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게 약간 좀 쌍봉의 흐름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1차로 21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이후에 여기 쌍봉 자리를 이탈하면 6,700원 이탈하면 이거는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고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쌍봉 이탈 시에는. 대형 포장도 21선을 이탈했고, 얘는 2,300원 2,300원 정도. 다음 2,100원, 1,800원 이렇게 주요하게 잡으시고, 일단 요거만 볼게요. 동방 아니 쿠팡 관련주는 요거만 보고,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마켓컬리. 이거는 연내 상장 예정이고, 기업 가치는 1조 정도 한다고 하네요. 기대감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기대감이 계속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에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막 상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양봉이 추격하기보다는 음봉을 좀 기다려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게 어차피 과거 흐름과 동일하게 같은 이유로 계속 상승이 나오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쭉 계속 상승했던 이유가 다 같은 이유잖아요. 쿠팡이 상장할 것이다. 상장할 것이다에 계속 쭉 올라왔기 때문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장할 것이다. 마켓컬리가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계속 시간을 두고 쭉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음봉에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음봉을 노려보자.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말자. 다음 스마트 스터디, 삼성 출판사랑 투박스 코리아. 이것도 제가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18년인가부터 17년인가? 9,000원대 무료 추천했고 계속 반복 추천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방금도 했던 얘기고, 오늘의 상승 이유는 미래의 상승 이유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계속 오른다고. 최근에 추천을 했을 때도 스마트 스터디 상장 전까지 21년까지 길게 봐라고 했고, 단기 40% 수익 나왔고 이후에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거 상한가 같고요. 도중에 찍어가지고. 근데 요것도 단기에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역시 추격보다는 음봉을 기다려서 눌림 매수를 해보자. 이게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단기에 크게 얻어맞아요. 단기에 크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요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크구나. 하락이 나오면 20% 30% 정도 나오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접근법은 동방이랑 똑같고요. 똑같죠. 상장 전까지 홀딩을 해라. 스마트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상장 전까지 길게 봐라. 이거는 근데 상장 미정이에요. 언제 상장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매우 크고 쿠팡 성공 때문에 이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됐다. 쿠팡 때문에, 쿠팡이 성공적으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기대감이 덩달아 붙어서 올라간 겁니다. 정리를 하면 복습을 잘 합시다. 복습을 잘 했으면 쿠팡 관련주로 손실을 볼 수가 없었다. 편하게 선침해를 해서 먹었고, 오늘도 무리하게 매수를 해서 당하지 않았겠죠. 그 영상을 봤던 분들은 되게 다 대응을 잘 하셨을 거고, 이제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 이분들이 제 영상을 늦게 봐가지고 손실 중이다, 빨리 봤으면 손실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댓글을 많이 몇 개 남겨주셨어요. 쿠팡 관련주는 이제 재료 소멸이 나왔으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제가 앞에 알려줬던 지지 이탈마다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깊어지더라도 회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아플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을 하자. 이건 방금 설명한 거니까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 너무 무리하게 상한가 나왔을 때 추격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음봉을 기다려보자. 놓친다 하더라도 이후에 타점이 또 올 것이고, 종목은 차고 넘쳐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따라붙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1, 2, 3번 해주시고요.
이게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그냥 남기지 말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무료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니까 입장하셔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말인데 영상 보시느라 또 고생하셨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